자, 그러면 상간에 대한 그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간이라는 것은요, 이 한자적인 의미를 보면 남자를 상하게 하는, 남편을 상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상하게 하는 운이니까 나쁜 운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간이라는 한자가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간이라는 것이요, 지금 현대에서는 이 상간이라는 그 말 자체도 이게 적당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옛날하고 지금 현대 산업사회하고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훨씬 그 이전부터 이 사주명리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여자들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여성을 그 남자들이 그냥 무슨 그 재물처럼 그 몰래 와서 이렇게 막 훔쳐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 무슨 물건처럼 내 그 부인을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부인이 없어진다든가 뭐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전혀 무슨 그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진짜 그 주위에는 자연밖에 없고 촛불 켜고 살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 남녀의 그 구분이 뚜렷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자는 밖에서 이제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애들 키우고 애들도 막 그 생기는 대로 낳았을 게 아니에요. 그 무슨 불임수술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을 테니까 막 7명, 8명, 10명 막 이런 식으로 그 많은 애들을 갖다 이제 다 키우면서 이제 일하고 그러는데 그런 입장에서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일을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산업사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자 이 상간이라는 것은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여자가 남자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바람을 필 수 있다. 여자가 이제 바람을 피면 당연히 남자로서는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제 이 상간이라는 그 이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식신은 가족관계가 이제 남자는 손자하고 장모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상가는 그 손녀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자식인데 이 음양이 다르니까 아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그 아들이든 딸이든 그 식신상간이 그냥 모두 자식을 나타낸다. 그런 구분 없이 자식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도 뭐 손자, 손녀 그렇게 따질 것 없이 그냥 그 손자든 손녀든 그 자기 아들의 자식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식신하고 상관은 그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더 화려하고 활동적이라는 것이요. 이 식신보다 더 화려하고 활동적이다. 뭐 이런 것이 뭐 그냥 뭐 잘 꾸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더 화려하고 활동적이니까 멋쟁이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멋쟁이들은 상관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연예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상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가 상관이 많으면 그 가정이 불안하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사주를 한번 보시죠. 이 사주는 그 제가 아는 사람, 그, 남자 사주인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최고 멋쟁이 남자예요. 이 사람이. 뭐, 입고 다니는 것도 물론이고, 멀리서 이렇게 오면은요, 무슨 영화 배우가 오는 것 같고, 예전에 한번 그 홍대 앞에서 그 만난 적이 있었는데, 홍대 입구역, 거기 사람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멀리서 한 50m 전에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오는데,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선 최고 멋쟁이인 그런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을 보면은 상관이 3개가 있죠. 상관이 3개나 있어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지금 40세니까 지금 당연히 결혼하고 애도 있고 그런데 여자들이 막 20대 여자들까지 막 따라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적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는데요. 이렇게 만날 때 그 20대 여성들도 막 뭐 오빠 오빠 그러면서 같이 따라 나오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뭐 그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남자들 중에서는 최고 멋쟁이고 뭐 여자들도 많이 따르고 그런 남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간이 3개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분은 이 여자분은 그 여자가 상간이 많으면 그 가정이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가정이 불안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 상간이 많다는 얘기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여자가 여자만 상대로 일하는 게 아니고 뭐 직장 다니고 뭐 이러다 보면 거기에 남자들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옛날 여자들 같으면 옛날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같으면 이제 집안에서 애나 키우고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뭐 자기가 살던 데에서 멀리 가지도 못할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여자가 이제 활발하게 그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은 다른 남자들을 많이 만날 테니까 그 집안에 있는 그 자기 가정에 있는 그 남자보다 훨씬 더 멋진 남자들 이런 남자들도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회가 되면 여자들도 바람을 피겠죠. 그러니까 바람을 핀다는 게 남자들이 많이 바람을 핀다지만 그 남자들도 무슨 대상이 있을 게 아니에요. 바람 피는 대상은 다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여자가 혼자서 여러 남자들을 다 상대로 그렇게 바람을 필 일은 없고 바람을 많이 핀다는 얘기는 그 상대가 되는 여자들도 많이 바람을 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을 보면은 벌써 이제 그 37살인데 이 여자분이 이제 그 사주를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상간이 이제 1개, 2개, 3개, 4개, 식신상간이 4개나 되죠. 식신상간이 4개나 되니까 이분은 그 활발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식신상간도 어느 정도 이제 적당히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4개나 될 경우에는 지금 이 한자의 이름처럼 이 남자를 좀 상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남편을 좀 극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정관이 이제 남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유금이 옆에 있는데 화급금으로 이 금을 이렇게 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두 개면 모르겠는데 네 개나 되니까 이렇게 이제 식신상간이 많으면 남자들한테 이제 남편에게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바람 펴가지고 뭐 이혼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주를 이제 그 분석을 할 때 이제 뭐 여자 아들을 갖고 있는데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내려고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선이 오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철학관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여기 여자들이 여러 명 이렇게 선이 들어왔는데 어떤 여자가 괜찮느냐 이렇게 보면 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간사론자 그 간이 많은 거를 이렇게 많이 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오행이든지 어떤 육친이든지 이 식신상간이든지 뭐 편재 정제든지 그런 게 많으면은 그 좋지 않은 그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식신상간이 많아도 남편을 극하고요. 그리고 재가 많으면 또 재다 신약이라 그래갖고 가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난하다는 얘기는 그 남편이 돈 벌어다 줘도 제대로 재산 관리도 못하고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인성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난번에 비경겁제도 그렇고 이 식신상간도 그렇고 이 많으면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꼭 식신상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육친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신의 사주를 딱 보셔가지고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다. 그러면 아 좋지 않은 사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급 지나고 고급 지나고 그럴수록 이 사주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사주부터 먼저 분석을 하죠. 이제 내 자신이 가장 궁금하니까. 그러면 이제 내 사주가 아 좋지 않은 사주구나, 최악이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희망을 찾으려고 자기 멋대로 막 유리하게 막 해석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포기하게 되죠. 자기 사주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막 괴로워하다가 한 보름 정도, 보름이나 한 달 정도는 막 괴로워해요. 아, 내 사주가 이렇게 나쁘니까 내 인생이 이 모양이구나.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는데 그래도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그 잘하는 사람한테 이제 가서 막 돈도 주고 그러면서 그 직접 사주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데서는 막 좋은 말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듣고서는 막 또 희망을 찾고 그러다가 그 결국에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한테 보면은 또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걸 이제 초월해요. 그 내 사주가 나쁘다는 것도 이제 처음에나 괴롭지 나중에 한참 지나면은 결국 이제 초월하게 되죠. 그 사주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 처음엔 괴로워하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그 거기서 어떻게든지 희망의 끈을 찾으려고 조금이라도 좋게 해석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초월하는 그런 단계를 밟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사주 딱 보시고요. 한 가지 오행에 이렇게 치우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주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시상상간이 뭐냐면 시상상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어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 간이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일주다 그러면 밑에 있는 건 일간이라 밑에 있는 건 일지라 그러고 위에 있는 건 일간이라 그러죠. 왜냐면 청간지지 그러잖아요. 밑에 있는 건 청간, 위에 있는 건 청간, 밑에 있는 건 지지 그러니까 밑에를 일지 여기 월주의 경우에는 월지 연주의 경우에는 연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주의 경우에는 밑에 있는 건 시지 위에 있는 건 시간 이러는데 이거를 그 시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시주에 있는 청간 이 정화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상상간이면 이 정화가 이 시주에 있는 이 청간이 상간이면 백년해로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백년해로를 못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식신상간이 일을 하는 운이라 그랬잖아요. 일을 하는 운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금묘화 실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연월 일시가 뭐 조상, 부모, 나 자신, 자식 이렇게 나타내는데 시기별로 볼 때에는 연이 초년기, 월이 청년기, 일이 중년기, 시가 말년, 죽을 때까지 말년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상간이 일하는 시인인 상간이 이 말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이 들어서까지 일을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60 넘고 뭐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연금 받고 뭐 모아놓은 재산 갖고 이렇게 인생을 즐기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이런 이제 부유하신 분들은 그런 경우도 많은데 나이 들어서 막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폐품 수집 같은 거 하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 좀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당연히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젊었을 때 일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여성인데요. 여성인데 이 시상상간이면 백년해로 못한다는 것은 여성의 경우입니다. 여성의 경우.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가 아니라요. 여성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시상상간이다 이 얘기는 젊어서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할머니 돼서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이 들어서까지. 남자가 무능하니까 늙어서까지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잖아요. 짜증나니까 남자가 무능하고 그러니까 요즘, 옛날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옛날엔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걸 누가 그냥 보고만 있겠어요. 남자가 그 일도 안 하고 경제력도 없고 무능하고 그러면 대부분 이혼을 하죠. 그래서 이 여자 입장에서 이 시상상간이면 여자가 나이 들어서까지 일을 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무능한 남자를 만난다. 그러니까 별로 남편 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제가 남편 복이 있는지 없는지 봐주세요. 뭐 이럴 때 이 여자가 시상상간이다 그러면 남편 복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할머니 될 때까지 일을 한다는 얘기니까 남편 복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상담받는 분한테 직접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상담 받는 사람도 그 어느 정도 그 나름대로 좋은 말을 듣고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젊었을 때 고생하더라도 나이 들어서는 좀 괜찮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까지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 사람 저주하는 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시상상관 같은 경우는 본인만 그냥 알고 계시고요. 상대방한테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상대방의 그 희망을 꺾는 그런 말씀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상간이 용신이면 상관이 없어요. 용신이면. 용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 그렇죠?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분의 경우에 35세 된 이 사주의 경우에는 이 상간이 식신상간 이 정화가 용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목기운이 이렇게 강한데 이 목기운의 힘을 빼주는 거니까 이 상간이 그 용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나이 들어서까지 좋은 직장이 있어갖고 좋은 일거리가 있어갖고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자기가 계속 일을 하고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자기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그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를 그 분석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요. 용신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비견겁재가 많으면 나쁘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 비견겁재가 용신이 된다면 좋은 거예요. 뭐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비견겁재가 막 3개, 4개가 되는데 그게 용신이 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만약에 그게 용신이라면 무조건 용신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식신상간에 대해서 뭐 나쁜 것도 얘기했지만 그 나쁜 것도 용신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용신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겁재는 그 용신일 경우에도 나쁜 경우가 있고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식신 상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그 정제와 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제가 오늘 그 강의에 보신 것처럼 이 예문 하나하나도 그 다른 책에서 베끼는 게 아니라 그 인터넷상에 우리 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주라든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그 생생한 그 사주를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강좌를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냐면은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중에 지금 바람 피고 있는 여자 있거든요. 그 아들도 있고 남편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바람 피는 여자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한번 사주를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나중에 현재 바람 피고 있는 여자 그래갖고 이 사주도 딱 올리고 그리고 이제 뭐 남자들이 이렇게 노래방 같은데 가면은 막 도움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여자들한테도 한번 물어보려고요. 뭐 도움이라든가 아니면 술집 여자라든가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현직 술집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주도 올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만드는 그 강좌니까 뭐 다른 데에서 이렇게 베끼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 살아있는 그 사주 그런 걸 이제
생생한 사주를 직접 올려갖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현실감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